1월 첫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깜짝 선물로 지난 연말에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게 됐어서 올해 첫 강의는 파리 와인 이야기로 전합니다. 파리는 프랑스 와인 산지들을 갈 때마다 들르게 되는 관문 같기도 하고 제가 파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여러 번 여행하다 보니 익숙함에서 오는 즐거움과 함께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에서 얻는 기쁨도 갖게 되는 곳으로 이번 시간엔 파리에서 들러보면 좋은 몇 곳의 샵들을 파리 각 구역 모습들과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파리는 이렇게 20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세느강 오른쪽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곳을 1구역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구역이 자리해 있죠. 연말에 도착한 파리에선 아직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픈돼 있었고 길가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그대로 예쁘게 남아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먼저 파리 9구역으로 가볼까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와 유명 백화점들이 있어서 항상 분주한 파리 9구역에서 소개할 와인샵은 유명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이트의 식품관 르골메 2층에 자리한 와인샵입니다. 항상 긴 줄이 늘어서는 마카롱샵 앞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와인샵으로 이어지고 유명 백화점 가브답게 다양한 와인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돌아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그랑크리 셀러로 흔히 볼 수 없는 보르도 유명 우수 샤또들의 올드 빈티지들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진열되어 있는데 특히 가운데 있는 이 와인들은 얼핏 보면 레드와 화이트 와인 디스플레이 같지만 모두 화이트 스윗 와인인 소테른의 샤또 디캠 와인들로 1899년부터 최근 빈티지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색감 변화를 한눈에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잘 정리된 보르도 유명 샤또들의 올드 빈티지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리 방문할 때 꼭 들러보세요. 카브 한쪽으로는 샴페인 룸이 따로 있고 여러 유명 샴페인들이 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샤또 디캠은 LVMH가 소유한 샤또죠.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여러 와이너리를 소유한 LVMH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라는 르봉마쉐의 현재 소유주인데 이곳 식품관과 와인가브는 어떤 모습일지 잠깐 보실까요? 파리 7구역입니다. 파리 7구역은 에펠타워와 그 앞 공원, 오르세 박물관, 로댕 박물관 등 여러 볼 곳도 가득하고 번화가도 있어서 늘 여행객들로 붐비지만 조용한 주택가도 있는 곳으로 이곳 LVMH 르봉마쉐 백화점 식품관 라 그롱드 에피세리는 올해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여러 우수 와이너리를 소유한 LVMH인데 오히려 이곳의 와인샵은 크기도 인테리어도 과하지 않고 마던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죠. 와인 가격대도 생각보단 괜찮은데 특히 이들 매장 앞쪽에 전시된 매그넘병 가격들이 좋아서 사올 순 없지만 여러 명이 그룹으로 온 경우 한 병 사서 숙소에서 같이 테이스팅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개한 라파에트의 그랑크리 룸처럼 이곳에도 자그마한 셀러룸이 따로 있는데 샤또 디캠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이곳엔 딱 하나의 샤또 디캠만 가운데 전시해 두어서 라파에트 가브와 대비되는 모습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죠. 샴페인 하우스를 여러 곳 소유한 LVMH지만 이곳 가브의 샴페인 코너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이즈인데 대부분 유명 프루미에 퀴베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르봉마쉐의 이 식품관은 다양한 좋은 식재료를 갖추고 있어서 음식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재밌게 둘러보실 수 있겠습니다. 식품관 위층에는 디자이너 가구들과 인테리어 용품들이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데 이곳에 마련된 카페도 예뻐서 간단히 점심을 먹어도 기분 좋은 장소입니다. LVMH의 그롱드 에피서리 식품관은 7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더 작은 규모지만 파리 16구역에도 있고 와인숍도 또한 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이곳 16구역에 자리한 제가 좋아하는 일반 와인숍을 소개합니다.
16구역은 에펠탑을 맞은편에서 건너다 볼 수 있는 트로카데로가 있고 대선문이 있는 샹젤리제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파리 전체에는 두 개의 큰 숲이 동서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 서쪽 숲에 해당되는 블로뉴 숲이 있어서 도심도 즐기면서 나무와 숲도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루브르나 오르세 미술관과는 다르게 현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큰 아트 뮤지엄도 있는 곳입니다. 이곳 16구역에서는 대선문 근처에 자리한 곳이고 또 제가 파리에서 좋아하는 와인숍인 레카브드 테이방을 소개합니다. 유럽 등을 여행할 때 이런 로고를 보신 적 있나요? 우수 레스토랑이나 숙박시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울레샤또 브랜드의 새로운 CEO로 최근 선출된 분이 로랑 가디니에라는 분이고 이 패밀리의 가디니에 그룹에서 운영하는 와인숍이 레카브드 테이방입니다.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테이방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테이방으로 알려진 이 셰프는 1300년대 프랑스 왕실 요리사였던 분으로 프랑스 요리법 정리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분인데 우리가 현재 브런치 메뉴로 주로 먹는 프렌치 토스트도 이분이 요리책에 정리한 레시피라고 하죠. 이 셰프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알 수 있듯 가디니에 그룹은 음식과 와인, 숙박 산업에 포커스해서 파리의 3곳 그리고 얼마 전 런던의 한 곳 테이방 레스토랑을 8구역에는 테이스팅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캐비어 샵을 파리 16구역과 샹젤리제가 있는 8구역 그리고 해외 2곳에는 테이방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랑스 지역의 우수 숙박시설인 르도멘 데 크라에르 또한 이 그룹이 운영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나무와 가든이 넓게 자리한 이 부티크 호텔에는 2곳의 우수한 레스토랑이 있고 샴페인 하우스 포머리와 버브 클리코 옆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8구역과 16구역에 있는 테이방 와인샵은 동네 와인샵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서 좋고 직원들도 와인 공부도 정식으로 한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어서 오며 가며 종종 들러서 와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곳에선 여행객에게 와인 구입에 대한 텍스 리펀드 양식도 제공하고 있고 테이스팅도 가능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도 있고 캐비어 테이스팅도 가능한데 현재는 이메일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리 여행할 때 미리 계획하고 꼭 방문해 보면 좋을 샵입니다. 테이방 와인샵은 16구역에도 8구역에도 있으니까 편한 위치로 혹은 2곳 모두 둘러봐도 좋겠습니다. 이제 파리 2구역으로 가서 다른 와인샵을 둘러볼까요? 파리 중심에 자리한 이 구역에는 유명 디자이너 샵의 본사도 있고 차량이 통제되고 이런저런 가게들이 모여 있어서 돌아보기 재밌는 시장길도 있는 곳인데 특히 이 구역은 다니다 보면 파사주라고 부르는 곳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건물과 건물을 이어 이렇게 위에 지붕을 해놔서 실내 통로가 생긴 곳으로 이 통로를 따라 여러 샵들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백화점이 생겨나기 전 파리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상가 형태라고 합니다. 파리 파사주들 중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오래되고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갤러리 비비엔느는 1826년에 형성된 곳으로 이 아름다운 갤러리에 자리한 르그롱 피에피스 와인샵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와인숍들은 와인바와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르그롱도 그런 곳으로 이 파사주 비비엔느 쪽에서 진입하면 와인바와 레스토랑 쪽으로 들어서게 되고 길가 쪽에서 직접 들어오면 와인숍 쪽으로 먼저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 와인숍 쪽으로는 주로 샴페인과 부르고뉴 와인들이 또 와인바와 레스토랑 쪽에는 프랑스 다른 산지 와인들이 진열돼 있고 1880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르그롱은 긴 역사 동안 많은 와인 생산자들과 쌓아온 유대관계가 깊어서 그것이 이 와인숍의 좋은 자산이고 기반인 듯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생산자들 외에 작은 규모의 생산자 와인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와인바에선 와인을 글래스나 병으로 사서 즐길 수 있고 또 레스토랑 메뉴를 오더해서 간단한 음식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뭔가 파리의 역사와 함께 와인을 즐기는 기분도 특별한 곳이니까 방문해 보시고 레스토랑은 온라인으로 테이블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이곳 르그랑에서도 일하고 앞에서 소개한 갤러리 라파에트 와인샵에서도 20년 가까이 카브 매니저로 일한 분이 오픈한 필로비노라는 와인샵이 있는데 라파에트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고 이곳은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파리 4구역입니다. 마레지구로 잘 알려진 파리 4구역에는 자그마한 광장이 있고 이곳에 자리한 레스토랑에 메스터 소믈리에 분이 방문해 보라고 추천한 와인샵을 소개합니다. 메스터 소믈리에가 추천한 곳이라면 왠지 특별하고 고급스러울 듯 하지만 그분이 주저없이 소개했던 와인샵은 얼핏 보기엔 파리 시내의 흔한 평범한 동네 와인샵이었는데 특별할 것 없는 이 자그마한 와인샵을 왜 그분이 추천했는지 둘러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예로 들면 많은 샵들에선 각 샴페인 하우스의 탑라인 유명 큐베들만을 거의 가지고 있다면 이 샵에선 다른 곳에선 찾기 힘든 샴페인 큐베들을 각 라인별로 갖고 있어서 온라인에서만 구입 가능했던 와인들을 실제로 보면서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작아서 여러 병을 가지고 있진 않고 외국으로 배송하지도 또 여행객에게 텍스 리펀드 증명을 제공하지도 않지만 텍스를 낸다 해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입을 결정하면 되겠고 또 궁금했던 와인이 있으면 구입해서 파리 숙소에서 시음해보고 와도 좋을 곳입니다. 주소는 11구역이지만 4구역과 11구역 경계선에 자리한 와인샵이니까 마레지구 둘러볼 때 한번 둘러봐도 좋겠습니다. 이제 파리의 중심 1구역으로 가볼까요? 파리 1구역에 있는 피노 콜렉션 아트 뮤지엄입니다. 이 미술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미술관 오너인 피노 패밀리 이름을 와인 애호가로서 알아두면 좋은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딱 1년 전인 2023년 1월 강의에서 제가 Who Owns What이라는 영상을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르테미스 그룹의 창립자 프랑스와 피노를 소개한 적이 있죠. 이곳은 그가 2023년 미술관으로 오픈한 곳으로 아르테미스 그룹은 여러 럭셔리 브랜드들과 함께 또한 여러 우수 와이너리들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인들이다 보니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룹이어서 이번 여행에서 이들의 미술관을 꼭 들러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중 크레프도 아주 좋아해서 이번 여행에서도 크레프를 제일 먼저 디너로 먹었는데 브레즈라는 크레프 카페였고 특별할 것 없이 그냥 크레프 잘하는 동네 작은 카페를 간 거였는데 알고 보니 아르테미스 그룹이 운영하는 크레프 카페였어서 놀랍기도 재밌기도 했습니다. 크레프 쿠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8구역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8구역은 개선문과 샹젤리제가 있는 곳으로 럭셔리 브랜드 샵들이 모여있는 길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을 비롯해 역사적 건축물들과 파리 시내 고급 호텔, 레스토랑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는 곳이다 보니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 매장들도 여러 곳 있고 앞서 소개한 테유방의 캐비어 샵도 이곳 8구역에 있습니다. 8구역에 자리한 셰프 야니크 알레노의 스시 레스토랑에서 만난 메스터 소믈리에와의 만남도 특별했고 그분이 추천했던 샴페인 도메인 방스에 관한 스토리는 방플로리아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얻게 되는 와인 이야기는 참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갖게 합니다. 이번 파리 여행에서 만난 메스터 소믈리에 두 분, 한국인 파티셰님, 소믈리에 분들, 이곳저곳 파리 와인샵에서 만나 대화 나눴던 여러 갸비스트 분들, 와인에 대한 애정도 같이 나누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번 파리 방문에서 데이 트립으로 잠시 다녀온 샴페인 랑스 지역의 모습들과 함께 두 곳의 샴페인 하우스와 그로워 샴페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